안녕하세요. 짜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했었던 질의응답 영상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질문들이 모형과 시연 문제, 교과서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프로콘 모형에서 자신의 입장 발표 후에 반박하는 토론을 가진 후 지적 호기심과 관련 채택에서 입장을 바꿔 토론하는 걸까요? 아님 토론 없이 바로 입장을 바꿔 토론하는 걸까요? 프로콘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요. 여기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자신의 입장 발표 후에 토론을 가진 후 입장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입장을 바꿔서 토론하신지 그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절차를 쭉 한번 안내 드릴게요. 일단 프로콘에서는 문제 제기, 모둠 구성 및 미니 모둠 구성, 입장 발표 및 토론, 개념의 혼란 및 불확실성 경험, 그 다음에 입장 바꾸기 및 재토론, 종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것은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과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개론서를 참고했는데요. 이 개론서에 참고해서 봤을 때는 우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모둠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입장을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토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개념 갈등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프로콘 모형 자체가 찬성 반대 입장을 바꾸어서 경험한 다음에 종합하는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내가 가졌던 관점이 정확하게 확실화된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개념 갈등 및 불확실성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하면 일단 1차 토론, 즉 자신의 첫 번째 입장을 가지면서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즉 개념 갈등과 불확실성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찬성을 했다면 반대로, 반대를 했다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토론한 다음에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둠 내에서 종합을 하게 됩니다. 즉 주신 질문에 따르면 토론을 먼저 1차 토론을 하고 불확실성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토론을 한다라는 순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개론서를 통해서 이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연을 실제로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개론서를 펼쳐보셔서 그 내용을 한번 모두분들과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모형 절차를 다 외워야 하나요? 네, 모형 절차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모형 절차를 일일이 다 달달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연에 들어가면 절차를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지도안이라던가 구상지에서. 그래서 절차를 굳이 외우지는 않았으나 각 절차별로 교사가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형이 무엇이 특징적인 모형인지를 분석하고 이런 게 다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다음 단계가 이런 거였는데 라고 숙지할 정도까지 연습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모형을 어떻게 교과서 내용과 연결시켜야 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과서 분석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형들을 따로 공부하셨나요? 네, 저는 모든 모형들을 개론서를 놓고 공부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제가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였는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내용이 조금 방대해서 추후 모형 분석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모형별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모형별로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제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 제기라고 할지라도 모형별로 그 문제 제기의 성격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론서를 반드시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개론서를 바이블로 해서 그 개론서에 나와 있는 문제 제기들을 모형별로 다르게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어쨌거나 문제제기라는 것 자체는 오늘 다룬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가게 하고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안내하기 때문에 큰 틀로 본다면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요소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론서를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치 모형과 프로젝트법도 시연하셨나요? 네, 저는 가치 모형,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방법도 수업 시연 연습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시연을 했을 때, 이거는 시험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한 번씩 꼭 가치 문제라던가 프로젝트법에 대해서 시연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모형 단계가 개론서 종류나 한 개론서에서도 텍스트와 지도안의 단계가 모두 조금씩 다른데 어떤 거를 선택해서 실연을 연습해도 상관없나요? 특히 의사결정 모형이나 문제 학습이요. 실제로 다양한 모형들이 여러 학자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절차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서 시연 연습을 할 때 힘들었었던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개론서를 기본 바이블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박상준 교수님의 정리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책 안에서도 하나의 특히 논쟁 문제 소음 모형이나 의사결정 모형 같은 경우는 외국 학자의 절차, 그 다음에 차경수 모경환 교수님이 작성하신 사회과 교육론에 나와 있는 절차, 그 다음에 박상준 교수님이 정리하신 절차 등 다양한 절차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차경수 모경환 교수님이 정리하신 절차나 박상준 교수님이 정리하신 절차에 따라서 시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떤 모형을 공부해야 하나요? 모든 모형을 한 번씩은 꼭 개론서를 통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모든 모형을 다 다루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모형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2차 기출로 나왔던 모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길 추천드려요. 실제로 2차 기출에 나왔던 모형들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론서를 중심으로 한번 꼭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모두 외워야 하나요? 교과서 관련 개념들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따로 정리해서 달달달달 외우지는 않았고요. 다만 교과서를 중심으로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모형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과서 내용들을 숙지가 되게끔 연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외우고 시연 연습을 한다라기보다는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개념을 활용하다 보니까 개념이 숙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 분석 시 어떻게 모형과 연결지어야 하나요? 교과서 분석을 할 때 모형과 연결짓고 이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영상이 추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만 분석해도 되나요? 저는 중학교 사회 원투 그리고 통합사회 교과서까지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논쟁적인 주제라던가 탐구 주제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모형을 분석하고 정리하긴 했지만 통합사회 교과서까지 함께 활용해서 정리하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리라던가 윤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지 않았고요. 일반 사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떤 교과서로 분석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1 분들이 각각 서로 다른 교과서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교과서를 다 접했었는데요. 다양한 교과서를 접하면서 느꼈던 점은 활동이라던가 탐구와 관련된 학습자 그 사례가 많은 교과서가 좋았다는 점입니다. 내용 중심의 교과서가 있고 탐구 활동 중심의 교과서가 있는데 주로 시연 문제를 만들거나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탐구 활동 중심의 교과서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괜찮거나 여유가 좀 되신다면 다양한 교과서를 두루두루 모든 분들과 함께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 실현 자체를 연습하는 것보다 가끔 수업 실현 문제를 만드는 게 시간이 더 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팁이 있을까요? 실제로 수업 시연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연 문제를 만들고 시연을 참여하는 것과 만들어보지 않고 시연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시연 문제를 만들게 되면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나는 이 자료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료 분석 능력이라던가 모형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만들 때 드는 다양한 팁과 관련된 영상들을 추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시험 문제를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문제의 조건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조건으로 필수적으로 넣었던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학습 절차를 안내했는가. 실제 제가 시험을 볼 때에도 절차를 안내하시오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차를 안내하라는 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연습을 할 때 절차를 안내했는지, 특히 안내를 할 때에는 그 절차, 그 모형의 특징을 잘 살려서 안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제공된 자료를 모두 활용했는가. 이것처럼 자료 활용처럼 정말 변별력 있게 채점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썼는가 안 썼는가, 썼더라도 어느 정도를 썼는가라는 걸 기준으로 채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알맞게 잘 활용하였는지, 모두 사용하였는지를 수업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량의 순회 지도를 실시하였는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회 이상의 순회 지도를 실시하시오라는 조건을 반영을 하였는데요. 사실 순회 지도가 최소 3번 정도는 있어야 전반적인 수업에서의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번을 기준으로 연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판서를 구조화하였는가. 이거는 사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판서를 지켜봤을 때 딱 구조화가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점이 바로 가능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판서가 보기 좋게 그 모형의 특징과 이 수업의 특징을 잘 살리게 구조화되었는지를 채점하는 것도 수업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어진 시간 내에 시연을 완료했는가. 당연히 시간 내에 시연을 완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업 조건이겠죠. 그래서 15분이면 15분, 20분이면 20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 알맞게 시연이 완료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났는가. 사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수업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교사가 단독으로 혼자서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수업 안에서 내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난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을 활용해서 시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났는지를 수업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이게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시험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업 나눔과 면접, 그 다음에 스터디 방법 등 시연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질문들을 대답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